안녕하세요. HLB가 나노젠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노젠의 코로나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때는 2021년 1월 12일인데 화요일입니다. 저녁 6시 28분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기사를 보면은 퍼스트 샷이 있었다고 하는데 최초 접종, 첫 번째 접종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75 마이크로그램을 주입했다고 하는데 지원자들에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단위를 잠깐 봐야 되는데 여기 mcg라고 있죠. 우리가 보통 미리그램은 많이 보는데 중간에 c가 들어간 것은 잘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mcg가 있는데, 자, 요게 바로 마이크로그램이란 건데 우리가 요 기호를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논문 같은 거를 봐도 요런 마이크로그램이라는 기호를 많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 기사에서는 mcg라고 해서 요렇게 썼는데 요것은 미국과 영국에서 권장되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마이크로그램, 여기 c가 있죠. 이 c가 중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mcg, 그래서 마이크로그램. 미국과 영국에서 권장되는 거는 요렇게 쓰는 건데 국제 단위계는 요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앱스트랙에서는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요것은 뭐냐면은 이 국가별로 각각 단위가 다르잖아요. 뭐 우리가 킬로그램을 잴 때도 영국은 파운드를 쓰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단위가 다 다른데, 이런 것들을 세계적으로 단일화시키려고 하는 국제 단위계를 만들려는 노력으로 인해서 이런 SI, 국제 단위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그램이니까 굉장히 작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진에 접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여성분이 여기 팔에, 왼쪽 팔에다가 지금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맞고 있는 요 장소는 하노이고요. 자, 백신의 이름은 나노코백스인데 요게 바로 나노젠이 만들고 있는 코로나 백신입니다. 자, 여기 여성분 한 명을 포함해가지고 기사에 따르면은 3명의 자원자들에게 백신을 놨다고 하는데 나이는 20살에서 22살 사이에 있는 여성들입니다. 전부 다 여성들이 백신을 맞았고, 자, 인젝션을 받은 다음에는 혹시나 모를 부작용, 위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하노이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72시간 동안 건강 모니터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한지를 확인했고요. 자, 이게 백신을 총 이제 3명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토탈로 치면은 20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3명을 먼저 접종을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은 그 다음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72시간 동안 확인을 한 다음에 만약에 세이프티가 컨펌드 되면은 그 다음에 17명에 대해서도 이어서 인젝션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명이 모아져 있는데 그 중에 3명을 먼저 이렇게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상이 없다면은 나머지도 진행을 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고, 요게 1월 12일이니까 72시간은 지났죠. 그러면은 그 다음 결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건 아니고 이전에도 2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실험을 했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했었는데 25 마이크로그램을 12월 17일에, 50 마이크로그램을 12월 26일에 각각 접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접종했는데 왜 지금 또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가장 최고 용량인 75 마이크로그램을 테스트해보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임상 초기 단계에서는 투여량을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최대치까지, 언제까지 사람이 버틸 수 있는지 그것을 재기 위한 건데,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합니다. 25 마이크로그램을 한번 놔보고 괜찮다. 그러면은 용량을 좀 높여서 50 마이크로그램을 놔보고, 그래서 17일에 놔보니까 괜찮았던 거죠. 72시간이면은 3일인데 여기 사이는 대략 일주일이 조금 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한 일주일 지켜보니까 괜찮았던 거죠. 그 이어서 50 마이크로그램을 주입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괜찮았던 거죠. 그런 다음에 지금 1월 12일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고 새해 지나고 이제 사람들 또 20명이 모아져 있죠. 이 중에서 3명을 가장 하이스트 도스로 75 마이크로그램을 주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25 마이크로그램씩 높여가면서 접종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딱히 다른 부작용이 없었다는 거죠. 부작용은 뭐가 있었냐? 인젝션 사이트에서 약간의 이제 패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열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24시간. 그러니까 뭐 별로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기 접종했던 사람들 모두가 스테이블 컨디션에 있다, 안정된 상태로 있다. 그러니까 다른 백신의 부작용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일정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앞서서 12월 17일에 25 마이크로그램을 맞았던 환자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한 달 뒤에, 이 한 달 뒤에 이 환자들이 세컨드 샷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접종을 하고 두 번째 접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뒤에. 그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듯이 여기 50 마이크로그램을 맞았던 환자들은 26일에 맞았으니까 뭐 1월 25일쯤에 세컨드 샷을 하겠죠. 자, 그래서 임상이 50%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이게 first clinical trial, 그러니까 임상 1상에서는
안정성이랑 옵티멀 도시지를 보려고 하잖아요. 최적의 투여 용량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건데 어느 정도 50% 끝났다라고 확인하고 있고요. 이대로 진행이 되면 언제 끝나냐? 2021년 말까지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이후에는 대량 예방접종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백신이 나노젠에서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살펴본 기사가 1월 12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나노젠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2 상태입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 들어가서 보면은 첫 번째로 개제된 게 2020년 12월 24일에 이렇게 개제가 되었고요. 12월 24일에 개제가 되었는데 첫 번째 샷이 있었던 것은 12월 17일, 그러니까 시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개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샷을 놓고 시작했어요. 언제 올라오는지 시간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임상을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죠. 결과가 중요하고. 그래도 요 날짜가 17일이랑 24일 대략 7일 정도 차이 나는데 요게 클릭을 해보면은 딜레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정도 딜레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는 7일 정도 딜레이가 있었습니다. 딜레이가 왜 있느냐? 스폰서나 인베스티게이터가 레코드를 제출하고 나서 그게 게재가 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딜레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는 것. 그리고 요게 바로 페이스 1, 페이스 2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임상 내용이랑 이제 1월 20일에 나온 추가적인 어디셔널 인포메이션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 스마트폰 때문에 비문증 젊은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약간 비문증이 가끔 컨디션 안 좋을 때 생기는 것 같은데 요게 스마트폰, 전자기기 많이 하면서 여기 통계를 보면은 2014년부터 매년 10,000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벌써 23만 명, 2014년에는 19만 밖에 안 됐는데 벌써 매년 10,000명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비문증이라는 게 날파리가 돌아다니는 까만 점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노인성 질환인데 최근에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서도 이제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치료책이 지금 마땅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잘 휴식을 취하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조금 해야 되고 컴퓨터도 조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땅한 치료책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때 우리 눈 건강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아까 거는 2018년 기사였잖아요. 2020년 3월 10일 것도 가져왔습니다. 스마트폰 많이 하면은 눈앞에 실벌레 기어다니는 비문증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문증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는 노인성 안구 질환으로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이 젊은 층, 스마트폰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서도 비문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논문도 나왔습니다. 영국 안과생리과학 저널에서 스마트폰 사용자 74%가 아이플로터, 비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심할 경우에는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 있다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데 눈에 뭐가 떠다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진짜로 쉬어줘야 합니다. 무리해서 계속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핸드폰은 정말 필요할 때만 보자, 필요하지 않으면은 보지 말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